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의 박혜연 기자와 함께 르노삼성 QM6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박혜연 기자입니다. QM6가 출시 1년 만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디젤 모델 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QM6는 가솔린 모델의 비율을 얼마 정도 보고 있죠? 르노삼성에 의하면 30% 정도 가솔린 모델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트림도 총 10개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솔린 모델이 3개 트림이 나왔습니다. 30%면은 구형, 그러니까 QM5의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네요. 대략 10년 전에 나왔던 QM5 가솔린도 한 30% 정도의 판매 비율을 차지를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QM5 가솔린은 엔진이 2.5였고 4기통, 네. 그리고 지금 출시된 QM6는 4기통 2.0이죠. 네, 그래서 힘이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타봐야지 알겠죠? 박혜원 기자는 QM6 디자인 어때요? 저는 르노삼성 패밀리룩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QM6 말고 SM6 나왔을 때 저거 우리 엄마 사드려야겠다. 약간 특히 빨간색이 우아한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세련되고 예뻐가지고 저희 엄마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QM6도 좋습니다. QM6의 경우에는 확실히 디자인이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SM6와 거의 같은 디자인을 채용을 했는데, 보통 같은 패밀리룩에서 세단과 SUV 하면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QM6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진짜 그거 굉장히 잘 녹인 것 같아요. 타이어는 금호타이어의 크루젠 프리미엄, 사이즈는 둘드로의 55R 19입니다. 이 차는 풀옵션이어서 타이어가 19인치가 들어갔죠. 실내 디자인은 작년에 탔던 디젤과 동일하고요. 소재의 느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소재의 경우에는 내장재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좀 딱딱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시보드를 이루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데,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리고 시야가 잘 안 닿는 부분, 그러니까 밑에 쪽의 부분에 플라스틱이나 저런 윈도우 스위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SM6와 같은 6잖아요. 6이잖아요. 그래서 그 SM6 풀옵션 기준으로 그에 준하는 내장재의 품질을 원했다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로형 타입의 모니터의 경우에는 사실 눈에는 잘 들어오는데, 뭐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여기서 공조장치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조작을 해야 되니까 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거치니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버튼이 좀 더 있는 7인치가 좀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어 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조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렇게 여기가 좀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고 이게 꼭 손잡이 같죠. 그리고 기어 레버 앞쪽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뭐 껌이라든가 핸드폰 이런 걸 수납할 수 있게 딱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보통은 스티어링 휠에 있잖아요. 근데 QM6나 SM6는 여기에 있으니까 약간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지금 컵홀더가 4개가 나와요. 보통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있는 거 흔한데, 여기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는 좀 드물죠. 그리고 이 컵홀더는 깊이도 달라요. 요거랑 요거는 깊이가 같은데 이거는 또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또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여기 지금 이렇게 열고 닫는 레버도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넓이는 평범한데 좀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시트는 허벅지나 옆구리를 잡아주는 기능성 괜찮고, 가죽의 질은 평범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이 쿠션의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이 있어요. 예, 루엘의 이재인 기자가 지금 2열에 앉았는데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어때요? 얘기했던 것처럼 소렌토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요. 근데 살짝 뒷좌석이 고추선 직각으로 좀 가깝게 고추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경우에 그 라인과 좀 걸리는 게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렌토를 타서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같은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경우에 2열 무릎 공간이 소렌토보다 조금 넓어요. 근소하게나마. 그래서 르노삼성이 얘기한 것처럼 소렌토보다 2열 무릎 공간이 조금 넓긴 해요. 예, 아까 수치만으로는 68mm가 더 길다고, 넓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착자감이나 뭐 거주성을 보면은 소렌토가 훨씬 낫긴 합니다. 네, 시트부터 해서. 그리고 차 급이 소렌토가 얘보다는 좀 더 윗급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딱 부딪히는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QM6는 지금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단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주성에서 불편하다거나라는 부분이 느껴지진 않아요. 일단 좀 단단한 편이고요. 예. 아무래도 시트 전체도 단단하고 평평한 느낌? 저는 사실 이런 착자감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시트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단하면 좀 오래 타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네, 게.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되고 딱 공부하는 느낌이랄까? 책 읽으면 딱 잠도 안 올 것 같은 예. 그런 착자감? 근데 이게 지금 앉을 때는 뭐 괜찮은데 이거를 오래 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166cm의 여성이 앉았을 경우에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충분하네요. 네, 무릎은 지금 이 시트 자체가 예. 제 허벅지 길이한테 좀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허벅지 길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작은 사람이 앉으면 등에 딱 기댈 때 여기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오겠죠, 무릎이? 그럼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앉았을 때 이 발을 뻗을 수밖에 없게 되는 좀 키가 좀 작으신 여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무릎에서 딱 시트가 이렇게 기역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다리가 짧으시면 이게 힘들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여자치고는. 그래서 아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푹신푹신하지 않다 보니까 뒤로 눕거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뒤로 눕혀지지도 않는데 푹신하지도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시트 크기보다 좀 몸집이 작으신 분들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머리 위 공간은 어때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이 아니고 남자 선배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제가 작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남자 선배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경차도 저는 편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천정이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고 보시다시피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요. 예. 주먹 하나라는 얘기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저보다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이나 앉은 키가 좀 크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100% 닿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랑 이재린 기자가 키가 거의 같은데 앉았을 경우에 확실히 좀 그 머리와 네. 이 천정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주성의 차이는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암레스트가 마련이 됩니다. 네, 2열 시트에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보통 2열 시트에 여기 열선이 있어요. 열선 키는 버튼이 대부분은 이제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편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암레스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이렇게 닫으면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셋이 탔으면 더 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리 키고 앉아야죠.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잠깐 앞으로 빠져보라며 예. 그렇게 켜야겠죠?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그냥 뭐 기대기에는 충분히 각자 팔 놓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암레스트 넓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넓이는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이 앉기에도 사실은 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도어 포켓이 그물로 돼 있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는 이 그물로 돼 있는 도어 포켓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건이 빠지니까요. 예. 엔진은 2.0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변속기는 CVT가 기본입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QM5 가솔린은 2.5였잖아요, 4기통.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이 탑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콜레오스2에는 디젤 2가지, 가솔린 2가지가 탑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QM5에 썼던 4기통 2.5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시동 걸고요. 에어컨 1단 튼 상태인데 확실히 디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하네요. 예, 소음도 그렇고 진동도 그렇고요. 예, 사실 QM6 디젤이 좀 진동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소리도 좀 크고. 근데 확실히 디젤에 비하면은 확실히 진동도 월등하게 당연히 줄고 소음도 적습니다. 근데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로 진동이 조금 있긴 해요. 특히 뒤로 놓았을 경우 정차 시에 P와는 달리 많이 올라옵니다. SUV의 2.0 자연흡기 엔진이면은 사실 동력 성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시내 주행 다니면서 이렇게 운전 살짝 밟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동력 성능이 부족하다, 힘이 딸린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박혜영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서? 네, 시내 구간에서, 그러니까 급가속은 사실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속도 쭉 올릴 때 꾸준하게는 올라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고,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시내 구간에서 뭐 아까 한 60km 전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원하는 만큼 쑥 올라갔다 쓱 줄어들었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CVT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CVT가 상황에 맞춰서 기어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출력 대비 빠른 기동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용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죠. 아까 그 르노 담당자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의 방향성 자체가 패밀리 SUV이고 도심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차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차고 넘치는 성능은 아니지만 부족하고 아쉬울 거 없는 성능의 그 구간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차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3명이 타고 있잖아요. 예. 셋 다 무게가 그렇게 적진 않으니까요. 근데 3명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이 정도 나간다는 건 얘가 뭐 조금 타면은 뭐 힘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옆자리 타면서 약간 의외였던 게 디젤에 비해서 승차감이 월등히 좋아요. 이 가솔린이. 네네. 그 디젤의 경우에는 이 차에 대비해서 되게 딱딱했거든요, 하체가. 그래서 가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승차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너무 딱딱하고 상하의 길이도 짧고 그래서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이재린 기자가 그때 같이 시승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 가솔린은 디젤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편하네요. 전 아까 그 뒷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뒷자리 느낌이 더 크게 차이가 났었고요. 디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단지 뭐 어떤 소음 진동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쾌적한 주행인 것 같아요. 가솔린 차는. 일단 차가 출렁거리거나 그 SUV 특유의 무슨 배 탄 것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승차감이 없는 게 저는 사실 좋고요. 그다음에 요철 같은 거 작은 충격 같은 경우에 적당히 흡수해 주더라고요. 아까 그 중앙선에 넘어가면 이렇게 충격을 주게끔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 요철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옆차를 피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잠깐 밟았는데 그게 충격이 다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하체를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하체의 경우에 종합해 보면은 디젤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고 좀 세련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90만 원 차이지만 훨씬 좋은데요. 290만 원 싸고 싼 더 데도 좋아요. 좋은 거죠. 네, 물론 그 편의 장비에 좀 차이는 있어요. 옵션으로는 4WD를 아예 고를 수가 없고요. 지금처럼 대략 한 7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은근히 그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에 차단이 잘 되어 있네요. 타이어 소음도 적당히 좀 걸러지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승차감을 높이는 요소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쾌적하게 느끼는 일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트 설명할 때 잠깐 빼먹었는데 이 QM6의 시트가 등 부분이 참 편하네요. 그러니까 등의 상단과 몸이 좀 잘 붙어요. 그러니까 시트의 쿠션은 저한테는 좀 짧은 편인데 등 부분에 또 만족도는 높아요. 상대적으로. 예, 허벅지 받침은 많이 짧으네요. 예, 그 남자의 경우는 좀 짧죠. 네. 예. 그리고 요 익스텐션이 되지도 않는 그 확장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예, 이 차는 동력 성능이 천천히 달릴 때와 이제 풀 가속할 때가 좀 차이가 많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 주행으로 이렇게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생각보다 기동성이 좋아서 동력성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조금만 좀 깊게 밟으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반응이 늦고 가속이 더디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급가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엔진 소리 자체가 좀 버거워합니다. 네. 힘들어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 질감도 떨어지고 음색도 나쁘고 이런 소리와 가속을 보면은 뭔가 이 차는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는 아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는 고회전을 돌리는 또 엔진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급가속이라든지 급감속이라든지 하는 거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용 영역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용 영역에 집중된 그 부분을 딱 선택해서 집중한 차 같습니다. 박혜영 기자는 어땠어요? 동력 성능? 급가속은 사실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밟아도 그냥 가던 만큼 가요. 그러니까 뭐 급가속이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페달을 더 밟는다고 해서 훅 나가는 게 아니고 밟은 것도 천천히 나 올라간다 이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 예. 그래서 가속을 급가속이라기보다 그냥 쭉 계속 그냥 가속은 해요. 근데 급가속을 못하니까 가속이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속도는 또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이 차가 그 디젤처럼 고속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직진하는 성능이 되게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뭐 부담 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어때요? 굉장히 편했어요. 일단은 뭐 스티어링에 힘을 줄 필요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대로 잘 유지도 됐고 그다음에 속도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느낌? 내가 지금 막 불안하다 차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느끼는데 어떤 기대치가 일단 낮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잘 달리네, 잘 버티네 라는 느낌을 고속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QM6 가솔린은 디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상품성이 좋다고 봐요. 일단 가격이 좀 낮고, 그러니까 편의점이 좀 빠지지만 가격이 일단 좋고, 그리고 QM6 그 디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안락함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아주 많지 않다면 저는 만약에 QM6 한다면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린 기자는 장단점은 어떤 걸 생각을 하세요? 저도 한상기 기자님 말에 거의 뭐 다 동감하고요. 디젤 모델 대비 빠진 편의 사양이 크게 큰 결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 모두. 그런 뭐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아니라 파워 테일게이트. 예. 그리고 그 주차 보조 장치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차의 성능, 기본적인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가솔린 쪽이 많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선택을 하든 지인이 선택을 하든 저는 그리고 또 주행거리가 뭐 1년에 몇만을 타냐 이런 것도 결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디젤에 비해서 이 가솔린의 승차감이 워낙 좋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QM6 디젤의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안락함이 떨어지고. 네. 근데 이 가솔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뭔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돼요. 네네. 실은 저는 디젤을 못 타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는데 저는 이 차가 일단은 피로도가 낮은 것 같아요. 운전을 했을 때 조용하고 승차감도 괜찮고 진동도 적다 보니까 운전을 했을 때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적어서 저는 사실 그게 좋았거든요. 평소에 도심 주행을 하던 아니면 장거리 주행을 해도 고속 안정성도 좋고 직진성도 좋다 보니까 운전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가속은 안 되지만 또 가속이 더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운전을 막 되게 막 즐기거나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차를 모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예측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밟으면 차가 이 정도 나간다고 예측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차가 오히려 운전하기도 편하고 장거리 뛰기도 괜찮고 피로감도 적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르노 삼성 차들이 그렇듯이 이 QM6 가솔린 역시도 뭔가 여성 운전자가 몰면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해보니까. 어필하는 구석이 분명히 있죠. 예.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아까 그 두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 시트가 좀 짧다고 하셨는데 여자분들에게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천장도 남자분들은 작다고 하시는데 낮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좀 낮다는 느낌은 들지만 여자분들이 앉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들이 타거나 하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레그룸이 넓다 보니까 이게 키만 좀 너무 크지 않으시면 이 차가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타기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재요. 그 실내 소재들이 둘러보면 독자분들도 직접 보이시겠지만 고급 소재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듦새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양산품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이런 대중적인 SUV의 그 방향과 그리고 뭐 한계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요즘 이제 경쟁 SUV들이나 그 소재 가공, 마감 쪽에 신경들을 많이 쓰다 보니 그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QM6가 SM6랑 똑같이 네이밍을 6로 한 게 장점이자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QM5에서 QM6로 숫자를 하나 올리면은 뭔가 한 등급 위의 차 같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후속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한 등급 위의 차로 인식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특히 SM6의 바로 뒤 좀 이따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또 그 6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QM6는 SM6의 그 풀옵션만 못하죠. 내장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장단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름값을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만 못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뭐야 낚인 건가 속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노 삼성이 SM6로 좋은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많이 올려놨는데 QM6는 그거만 못하니까 거기서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혜영 기자는 어떤 걸 단점으로 꼽고 싶어요?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관이 오히려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과 달리 우아하고 고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르노 삼성이 쓰는 곡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장재가 너무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너무 단순해서 약간 좀 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관의 화려한 디자인에 비해서 이 실내의 소재라든가 디자인, 폰트 이런 부분이 좀 언밸런스하다는 뭐 얘기죠? 네, 서로 조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QM6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안 해? 뭐라고? 할 말 없어? 네. 아휴, 참. 전 질문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조용히 해. 인증 영상 있던데. 말만 조용히 해 좀. 빨리 하던 거 맞아요? 비계속도로. 얘 방수돼? 방수돼요? 아주 조용히 해 좀. 뒷자리 느낌이 더 크게 차이가 났었고요. 뒷자리 그때 안 탔어. 생각해보니까. 저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다시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됐어. 네, 그냥 됐어. 거기까지 됐어. 없더라고요.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로감이. 네. 죄송합니다. 딴 사람 아니. 딴 사람 말 끝나게 되면 아직 만나 그랬어 내가. 끝난 줄 알았어. 아우 진짜 저거. 제가 말이 느리신 걸 깜빡했어요. 호흡이 기신 걸. 저 진짜 안 해, 말 안 해. 말 안 할 거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저거. 말 안 하면 되지. 제리미 선에서 좀 처치 좀 해라. 전 못하죠. 못 이기나? 박혜원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얘 밥이구나. 밥이거나 아니면 김부성 같은 누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김부선. 또 뭐야? 좋았어. 봐라. 나랑 제리미 선 이렇게 딱딱 맞아야지 좀. 저 안 할게요. 아니야. 닥치고 있죠 뭐.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원은 뭐 고생한 거 없잖아. 저 왜요? 네가 뭐 고생했어? 나 진짜. 뭘 고생했는데? 안 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혜연이가 정말 총평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 생각이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확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박혜원이 은근히 말을 잘해, 그렇지? 톤도 좋아요. 난 평소에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음색은 별로야. 뭐 한다고? 평소에서 그런 거 같은데 음색은 별로래. 음색은 별로야. 내 음색은. 목소리 나도 별론 거 알아요? 목소리가 녹음은 잘 되는데 음색은 별로야. 나 목소리가 좋진 않지.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 녹음이 이렇게 잘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 녹음도 잘 되는 사람은 역시 내가 최고더만. 그건 맞죠? 맞잖아.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러시는 거. 아니야, 상기 선배 최고 장점은 목소리지. 나이사님? 내가 나잘난교 저기 교주잖아. 그래요. 진짜 매력 나이사님. 1도 없다 1도 없어. 야, 뭐라고? 얘는 근데 사게 되면 정말 가솔린 사면 이거보다 한 등급 아래. 그러니까 좀 더 깡통. 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이거 빠진 거 7인치 들어가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냥 깡통 사서 넓은 공간과. 근데 그래도 가족이 탈 SUV라서 깡통을 사면은 좀 아쉬운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얘는 2열에 거주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야. 근데 이게 높이는 그런데 넓이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이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좀 나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기아처럼 전체로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넓은 건 이 무릎 공간은 넓잖아, 충분하잖아. 근데 머리가 헤드룸이 낮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열 시트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그게 좀. 아니 근데 난 사실 저 그래픽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너무 90년대 스타일이야 저거 진짜.